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기정보공학과 IBSR 연구실 석사과정 윤석규라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High Resolution Image Synthesis with Latent Diffusion Models라는 논문인데요. 22년도 CPR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8024회 인용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크게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로는 Introduction, 두 번째로는 Method, 세 번째로는 Experiment, 그리고 네 번째로는 Limitation과 Conclusion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Introduction입니다. 하이 레졸루션 시니스에 있어서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 같이 라이클리후드 베이스의 모델에 크기를 키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지배적인데요. 이때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파라미터를 필요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갱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만 일부 태스크에 국한적인 태스크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태스크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이런 두 모델의 단점을 보완한 디퓨전 모델이 제안되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인페인팅과 같은 다양한 태스크를 지원함으로써 여러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디퓨전 모델이 제안됐습니다. 그리고 겐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모드 콜apse와 트레이닝 인스터빌리티 같은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과 같이 많은 파라미터를 필요하지 않고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퓨전 모델은 여전히 학습과 추론 과정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 디테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양의 자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을 유지하면서 연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졌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나온 방법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LDM입니다. 이 LDM이 제안되기에 앞서 디퓨전 모델의 학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perceptual compression, 그리고 두 번째로는 semantic compression, 이렇게 두 가지로 학습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퍼스트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하이프리퀀시 디테일을 제거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 이 디테일들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디테일들은 사람들이 인지하기에는 굉장히 사소한 디테일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퍼스트 컴프레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mantic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지적으로는 동일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 이미지에서 실제 유의미한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을 세맨틱 컴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DM 같은 경우에는 퀘스천 컴프레션에서 인지적으로는 동일하나 연산적으로 효율적인 스페이스를 탐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맨틱 컴프레션 과정에서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 모델 구조를 사용하게 되는데, 퍼스트 컴프레션은 오토 인코더를 사용하게 되고, 세맨틱 컴프레션은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LDM에 대한 컨트리뷰션인데, 첫 번째로는 압축된 형태에서 동작하기에 디테일한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며 고해상도 이미지 합성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Unconditional Image Sense, Inpainting, Stochastic Superresolution과 같은 여러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낸과 동시에 연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컨스트럭션과 제너러티브 어빌리티 사이에 균형을 섬세하게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미세한 레귤레이션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슈퍼 레졸루션 인페인팅과 같은 태스크에서 컨볼루셔널 방식을 사용하기를 하기 때문에 메가픽셀 이미지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해 다목적 컨디셔닝 메커니즘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배경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전에 시도했던 방법들에서는 이미지를 다운샘플함으로써 코스트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때 픽셀 스페이스에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코스트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LDM에서는 압축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때 압축을 함으로써 이미지 공간과 인지적으로 동일한 공간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공간과 인지적으로 동일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산 복잡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오토 인코딩 모델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의 장점은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차원 공간에서 연산적으로 효율적인 디퓨전 모델을 설계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UNN 모델을 사용하여 공간적 구조로 갖는 데이터에 대해서 효율적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성형 모델 학습이나 다운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에서 병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소드인데요. 펄스초 컴프레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프레션 과정에서는 오토인코더를 사용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오토인코더를 학습을 할 때 펄스초 로스와 패치 베이스드 어드버설 오브젝티브로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로컬 릴라이즘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미지 매니폴드로 재구성되는데 이때 이미지 매니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차원에서 이제 실제 이미지를 표현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만 모아놓은 공간을 이미지 매니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2나 L1과 같은 픽셀 스페이스에 적용되는 로스를 피하기 때문에 흐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펄스트럭 컴프레셔너는 높은 분산을 갖는 레턴트 스페이스를 피하고자 두 가지 종류의 레귤라이제이션을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KL, 두 번째로는 VQ입니다. KL 같은 경우에는 학습되는 레이턴트가 정규 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미세한 KL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세한 KL 페널티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KL 페널티를 많이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었을 때 성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세한 KL 페널티를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VQ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디코더 내부의 벡터 컨테이션을 흡수시키고 이를 통해서 제한된 모델에서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2차원 구조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압축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미틱 컴프레션인데요. 세미틱 컴프레션은 오토인코더를 사용한 이제 고차원 픽셀 스페이스가 아니라 라이클리후드 베이스 생성형 모델에 더 적합한 스페이스, 즉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하고 유의미한 데이터에 집중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낮은 차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산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닛 기반 모델에서 발생하는 이미지에 적합한 인덕티브 바이오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 모델에서 사용한 유닛 기반 모델은 타임 컨디셔널 유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간적 이미지에 대해 좀 더 관련 깊은 데이터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제 리웨이티드 바운드라 해가지고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 기법을 적용을 해 이와 같이 로스텀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소드로는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유닛 기반 모델 구조인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LDN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때 컨디셔닝이라는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 컨디셔닝이라는 파트에서 인코더를 사용을 함으로써 디퓨전 모델을 여러 태스크의 컨디셔닝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컨디셔닝 관련된 연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 있는데요. 키와 밸류 값에 이 인코더의 값들을 곱해줌으로써 컨디셔닝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컨디셔닝을 통해서 여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 LDM의 범용성을 높이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셔닝을 고려한 리웨이티드 바운드는 이 오른쪽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실험 환경의 경우는 트레인과 인퍼런스에서 픽셀 베이스의 디퓨전 모델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LDM 모델의 이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델을 설명할 때 LDMF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 이 F는 다운샘플링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운샘플링 개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토인코더의 레이턴트 레졸루션이 점점 작아지게 되고 그 다운샘플링 개수가 낮아지게 되면 오토인코더의 레이턴트 레졸루션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은 모두 엔비디아 A100 GPU 한 대를 이용을 해 모든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실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사진이 존재하게 되는데 피거 6에서는 이미지넷을 이제 2 밀리언 스텝 동안 진행함에 따라 스텝 품질을 비교한 사진이고 오른쪽 피겨 7 같은 경우에는 셀럽 HQ와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모델에 대해 스텝 진행에 따른 스펠링 스피드와 FID를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트랜 스텝이 진행함에 따라서 FID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때 이 위쪽에 있는 그래프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의
그래프들이 좀 더 FID가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스텝이 진행함에 따라서 이런 이 모델들이 좀 더 트레이드 오프가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된 모델은 LDM4부터 16입니다. 그리고 인셉션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트렌드 스텝이 진행함에 따라서 LDM4부터 16 모델들이 좀 더 스텝이 진행을 따면서 스텝을 진행함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LDM4부터 16의 모델이 적합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면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어, 이미지넷과 그리고 셀럽 HQ 두 개에 대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LDM4와 8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렴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LDM4랑 8이 실험을 하면서 이제 비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비교를 한 표인데요. 언컨디셔널 모델을 셀럽 AHQ, FFHQ, 엘선 철치스, 그리고 베드룸스 이렇게 총 4가지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인데요. 어, 이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 쳐놓은 애들이 이제 디퓨전 기반의 모델들인데 전반적으로 디퓨전 기반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엘선 베드룸에서는 기존 다른 디퓨전 모델에 비해서 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셀럽 AHQ라는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소타의 성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겐 기반의 모델에 비해서 프리시전이나 리콜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컨디셔널 레이턴트 디퓨전, 그러니까 컨디셔닝 메커니즘을 적용한 모델을 이제 비교한 결과인데요. 먼저 텍스트 투 이미지 태스크에 있어서는 1.45 빌리언의 KR 레귤라이제이션을 이용한 LDM을 라이언 400메가 라이언 400메가의 컨디셔닝을 하고 인코더로 벌트 토커나이저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표를 보게 되면은 현재 수타를 찍고 있는 메이커씬이라는 모델이랑 그리고 디퓨전 기반의 글라이드 모델 이 두 가지가 유사한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부분은 파라미터 수는 기존 소타나 이제 기존 디퓨전 모델에 비해서 파라미터가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레이아우트 이미지 태스크에 대한 실험인데요. 이때 오픈 이미지스의 세메틱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이미지 합성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한 뒤에 이를 코코 데이터셋에 파인튠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을 인풋으로 넣어줬을 때 컨디셔닝 메커니즘이 잘 작동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2 이미지인데요. 클래스 정보를 모델에 넣어줌으로써 그 이미지를 잘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태스크를 평가한 표인데요. 이 표를 보게 되면은 기존의 소타 모델인 아다 ADM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라미터도 비교적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메틱 CSS인데요. 이 이후로부터는 컨디셔닝 인코더는 아이덴티티로 고정을 시켜놓고 입력 이미지에다가 컨디셔닝을 추가함으로써 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들입니다. 이 세미틱 센스 같은 경우에는 세미틱 맵과 그리고 풍경 사진을 컴캣을 한 다음에 그것을 데이터 입력으로 넣어줬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이때 이 세미틱 맵과 이미지를 넣어줬을 때 메가픽셀 단위의 이미지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슈퍼레졸션인데요. 슈퍼레졸션 같은 경우에는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과 4배 다운샘플링한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어줬을 때 오른쪽과 같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보게 되면은 이미지 레귤레이션이 PSNR과 SSIM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PSNR과 SSIM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인지하기에 적합한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치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표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두 개가 이제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 태스크 1과 2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실제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 둘 중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한 평가가 태스크 1이고, 그리고 태스크 2 같은 경우에는 이 픽셀 DM이랑 LDM4라는 모델에서 생성된 이미지 중 어떤 게 더 잘 뽑혔는지를 체크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지표를 보게 되면은 LDM이 두 가지 태스크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페인팅인데요. 인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 따른 인페인팅 효율과 다른 모델과의 비교. 그러니까 왼쪽이 인페인팅 효율, 그리고 오른쪽은 다른 모델과의 비교로 볼 수 있는데요. 왼쪽 인페인팅 효율 같은 경우에 LDM1은 픽셀 스페이스를 이용을 한 그냥 기존의 디퓨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픽셀 스페이스를 사용한 기존 모델에 비해서 학습 효율이 2.7배 높아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능 같은 경우에도 1.6배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게 되면은 라마 모델에 비해서 어텐션을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성능을 FID 면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LPIPS라는 지표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LDM 모델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LDM은 픽셀 베이스의 이제 디퓨전 모델에 비해서 연산량을 줄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걔네 비해서는 아직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정확도를 요하는 작업에서 LDM을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의문이 드는 성능이라고 합니다. 픽셀 스페이스는 파인 그레인드 정확도만큼의 성능이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특히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에 있어서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트레인과 인퍼런스에 있어서 성능저 없이 디퓨전 모델의 샘플링 효율을 상당히 증가시킨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제안을 하였고,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 컨디셔닝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태스크 스페시fik한 구조 없이 넓은 범위의 이미지 CS에서 경쟁력 있는 결과를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